그래서 이번에 시간에 법인세법 우리 감가상각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송공부사님은 조무상으로는 우리 법인세법 23조 조문 하나입니다. 조문 하나인데 이 법령이 약 10조항이 넘게 있습니다. 10조항이 넘게 있고 그만큼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조업 일반적인 회사들은 법인이라면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있고 그 대부분 감가상각비는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 문제는 거의 나오고 있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주로 계산 문제 쪽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나오고 있고, 세무사나 공인회사 문제 그쪽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고 있고, 주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법인세법 23조에서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 송금부사비에 대해서 큰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다루어진 항목을 각각의 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어떤 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손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상각 범위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요거 좀 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재무회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가 있고, 저희는 이제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금액이 약간 다르고요. 근데 재무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하면 이제 뭐 한도나든지 뭐 이런 건 없고, 계산 방법 이제 규칙이 있는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만 하면 뭐 상각비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상급 범위에 상각 범위액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상각 범위액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감가상각비하고 요 상각 범위액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상각 범위 안에 들어온 것만 송금을 인정해주고, 상각 범위액을 이제 초과하는 거는 우리가 송금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법인에서는 이제 감가상각 대상이 많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비용 쪽에 이제 포션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이익이 많은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늘려서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요. 근데 이익이 적은 해는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줄여서 법인세도 또다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제 감가상각 범위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6조의 2하고 3항은 우리가 이제 IFRS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만든 법인세 체계는 IFRS 이전 체계입니다. 그런데 IFRS가 들어오면서 우리 감가상각 기준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 IFRS 이전에 상각비하고 IFRS 이후 상각비하고 비교했을 때 이후 상각비가 더 적습니다. 더 적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세청하고 뭐 이런 데 정부하고 얘기했겠죠. IFRS 도입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거의 이제 같거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이제 계상해야지, 분기 처리해야지, 인식 뭐 이런 단어 쓰는데, 인식해야지 우리 세무상으로도 그 기준으로 이제 갖고 오는데, 이런 것들 IFRS 도입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신고 조정, 이렇게 회사가 IFRS 규정을 이제 따라야 되니까 IFRS 규정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 목적으로 별도 신고 조정해서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제26조 2항하고 제26조 3항은 IFRS 도입 효과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적으로도 이제 감가상각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가상각 변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세무적으로도 그 감가상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되면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은 당연히 이제 내용수, 상관이요.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취득금액, 정확한 용어는 이제 상각계산금액, 상각계산금액하고 방법하고, 그 다음에 상각연수, 이제 상각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수의 특례비 변경은 이제 우리가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가속상각되고 뭐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의 약간 룸을 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 여태까지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규자산, 우리가 새로 취득했을 때의 그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인 거고, 요 29조 2항에서는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중고자산에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50% 이제 취득, 그러니까 50% 지난 거를 중고자산 하는데, 그런 걸 취득할 때는 29조 2항의 조문을 따라갑니다. 근데 감가상각의 의제는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걸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세금 감면 효과,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이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 감면법인들이 있어요. 감면법인들이 있어서 감면받을 때는 이때 이익을 왕창 내면 감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인세가 적잖아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왕창하게 좋기 때문에 상각비를 거의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안 할 거예요, 회사들이.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이익 났을 때, 정산 이익 났을 때, 상각비를 처리하면 법인세가 이제 줄겠죠. 또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감면 받을 때 이때도 니네 그 상각하라. 그래서 상각 안 하면 상각한 것처럼 니네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의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는 감면법인들이 감가상각을 안 할 때 감가상각 신고처럼 신고 조정하라는 의미고,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가 이제 수선비, 즉시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 이제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이제 자산 계상으로 안 하고 그 비용 처리한 경우에 비용 처리. 감가상각비로 잡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런 어디니 이거 비용 처리니? 이 비용 처리를 수선비 예를 들어 회사가 수선비를 했다. 수선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로 한 걸로 볼게. 감가상각비를 한 걸로 보겠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우리 상각 범위액을 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면 일단 자본적 지출은 우리 상각계산 범위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이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면 상각계산에 포함돼서 이 기존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거고, 바로 비용 처리한 거는 그 해 단기에 비용 처리 그 상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각 부인액은 이제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송금 불산이 됩니다. 송금 불산이 되면 우리가 이제 X1년에 그 상각비가 10,000원인데 한도액 범위액은 뭐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이었으면 4,000원이 송금
부산이 되는 거예요. 송금 부산이 되고 그 다음 년도에는 상가비가 X2년도에는 상가비가 뭐 3,000원 됐어요. 2,000원 됐고 이때 마찬가지 한도액이 6,000원이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한도만큼 못 쓴 게 그 마이너스 4,000원 마이너스 4,000원 되는데 이걸 이제 시임 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우리 이월된 송금 부산이 있으면 이때 이제 송금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고 또 송금 맞다 이때 이제 시임 부족액 이런 게 나오면 그 해에 나오면 그 해 나오고 그 전에 송금 부산이 없으면 요 시임 부족액을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시임 부족액은 그냥 요 단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임 부족액은 단기로 끝나는 거고 송금 부산이만 그 2월 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명세하고 이제 감가상각비 요 세칙인데 세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 자산 그 감가상각비는 좀 그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겁니다. 개별 자산별로 한다는 게 시부인하고 송금무산이 관리를 개별 자산별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들은 이제 그 개별 자산이 많습니다. 개별 자산이 뭐 만건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세법하고 회계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제 송금부산이 나옵니다. 송금부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양이 엄청 많으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시험 범위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 SLP 같은 경우 우리 ERP 이게 ERP인데 ERP 같은 경우는 그 회계상 그 감가상각하고 텍스상 감가상각을 두 개를 같이 돌려요. 같이 쭉 돌리고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차이 내역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워낙 그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못하고 근데 그 조그만 회사들은 이런 ERP 상에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엑셀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엑셀로 관리하다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웬만하면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그 회계 기준하고 다른 걸 내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세무 조정이 이제 부담이 커서 그냥 텍스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회사들이 보시면 감가상각을 다시